시작해 보겠습니다. USB 커맨드는 그냥 간단하게 cd on 커맨드를 복사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USB 뭐 이러면 끝이죠. 뭐 그렇죠? 볼륨만 좀 바꿔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모트 뷰에서는 이것도 이름을 바꿉시다. 스테레오 오프 그리고 USB on 네. 요 세 번째 예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CD on, USB on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프는 따로 안 만들고 공유 똑같은 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공유할 수 있다. 명령들을 그 예제를 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는 커맨드는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끄는 커맨드는 똑같은 걸 쓰면 되겠고 끈 순간 어떤 거를 꺼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언두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한다기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고 예제고 세 번이 네 번 no command의 용도 및 사용법. 그래서 no command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no command.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를 여기 써 있지만 null object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오브젝트. 같은 타입의 객체인데 걔는 명령어를 그 객체를 생성해서 뭘 요청해봤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no command. 여기 예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null 객체라는 것은 꼭 여기서만 활용되지 않고 여러 응용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null 객체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은 처음에는 기존 프로그램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on-off 커맨드가. 그러면 이 각각에 있는 배열에 있는 요소들은 다 뭐예요? 널 값을 갖고 있죠. 아직 객체가 생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할당이 안 됐으니까 널 객체를 갖고 있어요. 널 객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not equal null를 따졌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지우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이 널 객체의 효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할당을 못하고 있는 슬롯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슬롯들이. 할당 안 해놓은 슬롯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됐잖아요. 그 검사하는 거를 없애고 싶으면은 뭘로 할당해 놓는다? 여기다가 널 객체로 할당해 놓는 거예요. 똑같은 타입의 객체인데 빈 메소드로, 모든 메소드들이 빈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뭐라 그래요? 널 객체라 그래요. 걔로 할당해 놓으면은 여기서 execute 해봤자 문제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널 검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요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조건문이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안 좋네. 어쨌든 조건문 하나 없앴더니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 버렸네. 근데 원래 의도는 조건문을 없애려고 널 객체를 만든 거였어요. 널 객체. 근데 널 객체 때는 스택에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스택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of command에 대해서는, 요 execute에 대해서는 널 객체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슬롯을 누르더라도 오동작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이 널 객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요 심플 리모트 컨트롤 생성자 마음에 안 드는 요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구현한 거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뭘까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요 코드 중에 별로 동작은 제대로 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뭔가 문제 없어요? 지금 new no command라는 객체가 몇 번 생성되나요? 8번 생성되죠. 8번 생성되는 거는 솔직히 불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불필요한 new의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생성을 해서 한 번만 생성을 하고 다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쵸? 아까 거보다는 지금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쵸? 불필요한 new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쵸? 물론 이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 전에 배웠던 패턴이 뭐였어요? 싱글턴이죠. 그러니까 no command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no command 필요한 데서는 다 같은 객체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no command는 뭘로 만들면 좋아? 싱글턴으로 만들어도 돼요. 싱글턴. 그러면은 만약에 싱글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no command 어디 갔어? 얘를
이놈으로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널 객체는 그냥 열거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no command. 싱글톤으로 바꾼 거예요. 싱글톤. 얘를 왜 싱글톤으로 만드는지는 이해됐죠? 널 객체는 매번 만들어서 쓸 게 아니라 다 필요한 데서는 그냥 걔를 쓰면 돼요. 뭐 새로 만들어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얘는 뭐 상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고, 싱글톤을 만드는 방법 중에 뭐 다중 스레드 환경이나 뭐 이런 데 가장 효과적인 게 열거형이니까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널 객체 어딨죠? 널 객체.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널 객체 패턴, 널 오브젝트 패턴. 그러니까 어떤 객체들, 우리가 어떤 타입의 객체들이 필요한데 그 타입의 객체 중에 하나를 널 객체, 널 클래스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고 널 강아지가 있고. 그럼 언제든지 그 널 강아지를 넣어놓으면 뭐 문제는 if 얘가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 안 하고도 그냥 계속 프로그램 할 수 있죠. 널이 할당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널 검사를 안 하고도. 그래서 요 기법도 잘 알아두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그냥 은연중에 불필요하게 또 뉴를 하고 있진 않나, 내 코드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다 보면 아까처럼 new, no command 해가지고 no command 객체를 8개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8개가 필요 없는데 하나만 되는데, 하나만 되니까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싱글톤을 배웠으니까 싱글톤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셔도 된다. 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했고, ceiling fan high command, fan off command를 정의하고 내보내해라.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이거는 그냥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eiling fan high command가 있을 수 있고, ceiling fan medium command, ceiling fan 뭐죠? low command, 이렇게 command는 3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off는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여기다는 그 2단 트는 거, 여기는 3단 트는 거, 이렇게 등록시킬 수도 있죠. 근데 요 등록에는 똑같은 off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은 얘를 복사할까? 자, ceiling fan high command.
요 경우는 제가 정수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고요. fan high command는. 그래서 0, 1, 2, 3. 1단이 low, 2단이 medium, 3단이 이제 high. 그 값을 가지게 되겠고, set speed는 int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면 되고, 만약에 off command를 만들면 fan off command를 만들면 똑같이 만드는데 여기는 이 fan off command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끌 때의 상태, 즉 속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off command는 set speed를 execute가 0이고 요 execute 0 하기 전에 여기에서 private int speed 그래서 ceiling 요 경우도 이제 언두가 예전 상태 껐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게끔 기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뭐 시켜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이 on-off 커맨드를 동시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얘네들을 보면 조금 불필요한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이트 on하고 라이트 off는 서로 완전 반대죠. 하나는 execute and on, undo and off. 또 off 커맨드에서의 execute는 off, undo가 o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씩 만들어 놓은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set 커맨드가 지금처럼 커맨드를 등록해 놓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될 함수를 등록해 놓으면은 여기에는 execute를 등록해 놓고 여기에는 undo를 등록해 놨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그 undo 기능 이렇게 커맨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off 커맨드도 같이 만들어 놔서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유연하게 그 커맨드 객체로서 둘 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on도는 on이 되겠고 이쪽에는 off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했는지에 따라서 off를 눌렀을 때 on도 누르면 on이 되고 이렇게 거꾸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도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게 그 뭐죠?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얘네들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 off라는 애랑 on이랑 얘네는 좀 다르니까 얘를 보면 좀 이상해. 왜 좀 낭비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일관성 있게 어떤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제, 그 교재에 있는 이 예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GUI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컨디셔널 디스패처라는 뭐 이렇게 if 뭐면 뭐하고 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조건문으로 만들지 말고 요 do something들을 뭘로 만들어요? 명령 객체로 만들고 그 명령 객체를 맵 같은 데 넣어놓고 맵 같은 데 넣어놔서 그 맵에서 그 액션 네임을 찾아가지고 execute 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는 게 더 뭐랄까 유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또 추가되면 여기에 else if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요걸로 안 바꾸면 돼요. 여기다만 계속 넣어주면 되지. 새로운 거를. 새로운 키와 행동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이런 식으로 뭐면 무슨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코드가 있으면은 요거는 그 오늘 배운 명령 패턴으로 리팩토링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프 버튼 얘기한 거고요. 노 코맨드 얘기가 돼 있는 거고. 노 코맨드 국체를 잘 알아두시고 이제 오프 만들 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커맨드 중에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매크로 커맨드는 커맨드를 객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맨드들 여러 개 모아놓고 그 커맨드들을 순서대로 쭉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 얘도 요 하나도 명령 객체죠. 근데 이 명령 객체는 여러 개의 명령 객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러냐? 매크로 커맨드라 그래요. 명령들을 여러 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요 코드랑 요 코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은 여기 보시면 얘는 생성할 때 뭘 줘요? 요거는 배열을 주죠. 그렇죠? 배열을 줘서 배열 할당하니까 어떨 때에는 배열의 용량이 10인 걸 줄 수도 있고 5인 걸 줄 수도 있고 3인 걸 줄 수도 있어요. 다 처리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몇 개만 돼요? 2개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열을 받는 것 자체. 보통은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 여러 개의 커맨드를 유지하고 싶으면 가변 인자를 쓰시면 돼요. 가변 인자. 가변 인자 써서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도 되고 그 자체를 배열로 갖고 있어도 되고. 가변 인자요. 커맨드 뭐 어떻게 돼야 돼? 점점점인가? 가변 인자. 그러면 커맨드를 뭐 5개, 6개든 계속 나열할 수 있죠. 근데 나열할 수 있지만 10개인데 내가 그 명령어를 그 new를 이 생성할 때 다 만들어주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리스트를 유지하고 리스트를 넘겨주는 그런 방법. 어레이 리스트로 유지하고 생성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넘겨주는
여기가 어레이 리스트. 아니면 뭐 Q로 유지하고 Q도 되고. 그런 게 훨씬 더 유연한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하는 거를 많이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나중에 요거는 다른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램 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고, 이제 Q에 커맨드 Q에 쭉 넣어놓는 거죠. 하나씩 떼서 실행합니다.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냐면 하나 실행할 때마다 스레드 하나에 할당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딱 4개 스레드만 만든다. 그럼 4개 스레드로 하나씩 할당하고 어떤 스레드가 종료되면 그 다음 거 할당시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실행할 수 있어요. Q를 유지할 수 있다. 명령어들의 Q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와 로드 메소드를 또 추가적으로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파일에다가 로그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로그된 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로드 시켜가지고 쭉 로드 시켜가지고 다시 실행해 볼 수 있죠. 과거에 했던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로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실행을 커맨드 객체 통해서 하고 그 커맨드 객체에서 요 execute 할 때 실행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실행했는지 아니면 이 객체를 자체적으로 저장해 놓으면 그걸 나중에 불러다 놓으면 똑같은 걸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execute 하면서 여기에 로그를 뭘 했는지를 쭉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로그에다가. 그래서 커맨드 패턴은 요청하는 소스와 그 요청을 실제 실행 객체를 디커플링하기, 떼어내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요청자가 실행자 거를 실행하려면 직접 호출해야 되는데 떼어내가지고 커맨드 객체를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부르면 걔가 리시버랑 연결되는 거고요. 언두 기능을 하고 로그 기능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커맨드 객체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요청을 Q에 유지하고 나중에 실행할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커맨드 인스턴스를 여러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고 장점으로 실행 시간에 커맨드 리시버들을 변경할 수 있고 동적으로 해수의 관계니까 쉽게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커맨드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때 고려사항은 커맨드 객체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단수를 열개거리만 다른 극단은 커맨드 안에서 뭔가 연산을 아까는 그냥 뭐 on, off, 메소드만 뭔가 부르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복잡한 일을 커맨드 객체 안에서 직접 하는 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ndo, redo 기능. 다중 취소와 재실행. 이 undo와 redo 기능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명령 패턴에 대한 실습을 할 때 이 undo와 redo. 근데 이 undo와 redo는 기본적으로 무슨 자료 구조가 필요하나요? 네? 아까 이게 맞죠? 무슨 자료 구조? 스택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방금은 undo 기능만 제공했죠. redo 기능은 안 제공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스택이에요.
history 스택이에요. 그리고 redo 스택이 있다.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이라는 객체를 실행을 해요. 그럼 1이라는 객체를 실행하면 여기 실행 순서를 여기다 써놓을게요. 1 execute. 그러면 실행했으니까 그걸 어디다 넣어요? history 스택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2 execute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택에. 그 다음에 또 3 execute 했어요. 그러면 1, 2, 3. 하나만 더 할까? 4. 그래서 그러면 1, 2, 3, 4. 스택 톱에는 4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두 하고 싶다. 언두. 그러면 4를 빼서 언두 하면 되죠. 4를 빼서 언두 했어요. 근데 이 언두하는 순간에 뭘 하고 싶어요? 나중에 리드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요? 리드 스택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을 리드해. 3을 또 언두를 한 번 더 하면 4, 3이 리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 2, 3, 4 한 다음에 4, 3을 언두했어요. 그럼 뭐만 돼 있는 거예요? 1, 2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1, 2. 1, 2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드, 만약 리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빼서 어디로 옮겨요? 1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리드를 하면 3을 리드하면 3을 리드 스택에서 빼서 걔를 다시 어디다 넣어줘요? 하고 스택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에는 1, 2, 3이 한 상태고 또 리드하면 얘까지 리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3 리드한 다음에 새로운 거를 했어요. 새로운 5를 했어요. 그럼 5가 여기 들어가죠.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이 리드는. 리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리드 언두는 계속 반복적으로 쌍만큼 할 수 있는데 리드 언두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new 명령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은 히스토리에 들어가는데 리드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는 뭐만 갖고 있어요? 언두 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와 언두 기능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해? 두 개의 스택이 필요한데 커맨드 객체로 만들면은 이 스택은 무슨 스택이에요? 커맨드 객체의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두는 히스토리 스택에서 빼서 언두하면 되는 거고 리드는 리드에서 빼서 다시 엑스큐트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지. 언두 리드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그 실습할 때 해볼게요. C++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GUI 얘기가 있는데 이 GUI에서 GUI도 뭐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맞는데 on 눌렀다. on 눌렀어요. 그러면 이 on 눌렀을 때 뭔가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거를 등록시켜 놓고 그 얘가 누르면 그 할 거를 실행시켜 주잖아요. 실행시켜 주는데 보통은 여기서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set on action 해가지고 여기다가 핸들러를 객체를 여기다가 등록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옛날에는 이걸 뭘로 설명했어요? 어떤 패턴 갖고 설명했죠? 이 GUI를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GUI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떤 패턴 얘기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패턴? 기억 안 나?
옵서버 패턴 얘기할 때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옵서버들이에요. 제가 서브젝트고. 그래서 버튼이 눌러지는 상태를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상태가 눌러지면 그 기다리고 있는 애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GUI에서 어떤 GUI 노드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따라서 실행되는 처리자. 요거는 어떤 한편으로는 옵서버 관계, 서브젝트와 옵서버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배운 명령 패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가 인보커고 얘가 커맨드 객체다. 그래서 여기 커맨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인보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용자가 요거를 똥 누르면 요 커맨드가 실행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행되는 형태.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거를 코딩할 때 커맨드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구현하진 않는데 만약 원하면 커맨드 패턴을 써서 요 부분을 커맨드로 커맨드 패턴화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임포트해서 코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할까? 두 개가 있는데 GUI 01, 02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 많이 써놨는데 그거 설명을 좀 이제 드릴 건데 얘는 피카츄 누르면 이렇게 피카츄를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취소 누르면 아까 그렸던 거 취소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이 취소 누르는데 여기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잠깐만 혹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draw image, remove image.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냥 커맨드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이런 걸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혹시 얘네들을 커맨드 패턴화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커맨드 취소는 그거에 반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요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 한번 요것도 읽어보시고 GUI 01 요 예제랑 GUI 02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예제를 한번 잘 보세요. 소스를. 그래서 어떻게 커맨드 패턴 활용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여기다가 좀 말로 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요거 설명하고 명령 패턴 관련된 실습하고 화요일 날은 새로운 실습 나가고 수요일 날은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GUI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작성을 해가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명령 패턴을 써가지고 조금 다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가 아니라 지난번 마찬가지로,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GUI의 이벤트 처리는 우리가 예전에 그 옵저버 패턴을 살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버튼이 있고, 그러니까 GUI 노드가 있고, 그 실행하는 메소드가 있다. 요 클릭이 됐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옵저버라고 받고 얘를 서브젝트로 봐서 이 옵저버는 이 서브젝트의 상태, 즉 클릭한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버튼의 서브젝트에 여러 개의 옵저버를 등록시킬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GUI가 실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관찰자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요 챕터에서처럼 요 실행되는 요 기능, 요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것을 명령 패턴으로 한번 우리가 얘를 인보커라고 하고, 요 메소드를 명령 객체로 생각해 가지고 명령 객체를 여기다가 등록해 놓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자가 명령 객체로 생각하는 그런 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설명드리면, 원래 버튼이 있으면 자바 FX에서는 버튼이 있으면 set an action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 처리자 객체를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자바 8부터는 객체를 등록할 필요가 없고 메소드만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등록을 해주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해야 될 일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냥 명령 패턴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까 말한 서브젝트 오브저버 개념처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츄 이렇게 하면 막 만들어지고 취소 누르면 싹 없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 그렸던 거를 없애는 기능을 커맨드 객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커맨드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구현을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은 오늘 실습할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이론 노트 거기 가면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신 분 있으면 거기 가면 있어요. 요 두 개. 그래서 여기에 보면 draw command라는 걸 만들어서 execute, undo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프로그램을 보면 execute 할 때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미지 뷰라는 노드를 만들어요. 그 그림 노드. 그리고 그 객체는 그 만든 노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두에서는 그 당시에 그렸었던 애를 리무브하는 형태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두, 그러니까 execute하고 undo를
저렇게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뭐랄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는 있긴 있어요. 언두 기능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 제가 써놓은 글을 보면 뭐 이렇게 길게 써놨냐.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G와 이벤트 처리는 명령 패턴에서 노드가 인보커가 되고 이벤트 처리자가 이제 명령 객체로 생각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처리 방식, 아까는 execute와 그것에 대한 언두가 하나의 객체로 모델링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그 명령 패턴 쓰지 않고 프로그램 하면 그 execute와 언두가 필요했을 경우에 execute와 언두가 따로 놀지만 이제 그 명령 패턴화되면 그 execute와 언두가 같은 객체 내에서 쌍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큰 차이이고, 하지만 자바 8 이후부터는 객체 대신에 함수를 처리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명령 패턴을 쓸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에 명령 패턴을 쓰냐? 첫 번째는 여러 노드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된 기능이 실행 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경우. 수행 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르면 피카츄만 계속 평생 그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초반에는 피카츄 그리다가 나중 되면은 이상해를 그려야 돼. 그럼 이게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전략 패턴처럼 얘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게 있으면 명령 패턴을 만들면 좀 쉽죠. 처음에는 피카츄를 그리는 걸 등록해 놨다가 어떤 시점이 돼서 필요하면은 이상해 그리는 걸로 그 명령 객체를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버튼이 해야 될 일이 실행 시간에 바뀔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명령 패턴으로 만들면은 전략 패턴처럼 실행 시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 언두 기능이 제공이 필요할 경우는 또 명령 패턴 만들면은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언두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한 번쯤 명령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이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언두 그 명령 패턴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커맨드 매니저에서 각 실행되는 아니면 execute 할 때 거기에다가 로그 기능만 넣어 놓으면은 그 실행된 모든 그 실행들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령 패턴으로 모델링해서 GUI 프로그램 할 때 이 처리자를 명령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명령 패턴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는 함수를 처리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 패턴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명령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거든요.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GUI 프로그램 하게 되면 똑같은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뭐 툴바, 또 메뉴에 선택해서 쓰는가, 아니면 단축키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명령 객체들을 여기다가 등록시켜 놓으면 여러 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명령 객체를 얘도 등록하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도 함수를 그냥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
아, 얘도 똑같은 애, 얘도 똑같은 애, 얘도 똑같은 애니까 뭐랄까 똑같은 명령 패턴 만들자, 명령 패턴의 재사용을 활용하자 하는데 굳이 요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드로우 이미지 피카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다가는 불파사로라는 거, 요 똑같은 거를 여기다 그냥 등록만 하면 돼. 굳이 뭐 명령 패턴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명령 패턴화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명령 패턴화 할 때, 하나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객체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명령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명령 객체를 한번 만들어 놓고 걔를 계속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객체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제에서는 명령 객체들을 매번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매번 만들어줘야지 돼. 왜냐하면은 매번 안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히스토리에 객체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는 레퍼런스만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다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되다 보니까 언두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래서 매번 이 집어넣을 때마다 이 객체들이 다 다른 애를 갖고 있어야 돼. 당시 그렸던 이미지 노드를 유지하는 애들을 갖고 있어야 요거를 언두하면은 요 이미지가 언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set on action 하면은 요 액션에서는 코맨드 객체를 만들고 새로 생성을 하고 커맨드를 푸시하고 execute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하면 취소가 잘 되죠. 별거 아닌데 취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등록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커맨드 객체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객체를 만드는 것과 기존에처럼 한 거랑 봤을 때 뭐 특별한 이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거랑. 물론 여기 보시면 기존의 피카츄는 스택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린 이미지 노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뭘 유지하고 있냐면 커맨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커맨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커맨드의 언두 처리는 요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뽑아서 언두 부르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 그림이 이상이든 PR이든 뭐 그냥 알아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려질 순서대로 취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책들 보면 이 GUI에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처리자를 명령 패턴으로 설계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해보면 그 차이를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코드를 하나 더 놨는데, 얘는 약간, 아까 요 첫 번째 예제는 요 처리자를 명령 객체화했어요. 처리자를. 얘를 인보커로 만들진 않았어요. 인보커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인보커가 없는 거지 별로. 그냥 얘만 명령 객체화했어요. 저 실행하는 그림 그리는 거를. 근데 이 두 번째 예제에서는 버튼을 확장해 가지고 커맨드 홀더 버튼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맨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얘가 인보커처럼 여기다가 커맨드를 하나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커맨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어디 있냐? 이 두 액션 한번 보세요. 두 액션. 어떻게 되냐면 커맨드 홀더로 하면 두 액션을 보면은 원래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처럼 프로그래밍 하면 소스가 얘면 얘를 그리라 그러고 소스가 얘면 얘를 그리라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커맨드 홀더들이기 때문에 커맨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홀드하고 있는 커맨드를 갖고 와서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의 처리자는 얘 하나로 돼. 그냥 다 커맨드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커맨드만 그냥 누군지 그 소스가 어느 애인지에 따라서 그 소스에 있는 소스의 커맨드를 빼내가지고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이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그렇게 이득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득이. 근데 어쨌든 커맨드 홀더 버튼이라는 개념을 쓰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도 원래는 동작을 똑같이 하게 되면 객체들 그 히스토리에 넣어줄 때 원래는 매번 커맨드 객체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 똑같은 객체가 계속 들어가면 원래 얘는 하나의 객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객체만 계속 집어넣으면 또 아까처럼 연결돼서 언두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편법처럼 쓴 게 클론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클론. 그래서 그 순간에 execute 했을 때 만들어진 이벤트 노드들을 그 이미지 노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론해서 집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작업하는 게 뭐냐면은 랜덤한 위치에 어떤 이미지를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매번 랜덤한 위치에 뿌려주니까 그 뿌려진 것들마다 뿌려줄 때마다 그 객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히스토리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다? 클론해서 넣고 있어요. 클론을 해서 복제해가지고 따로 들어가겠죠. 복제해서 넣고 있다. 그 클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조금 다르게 여기 클론이라는 걸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